매스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 시즌 2. 아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한 주간 잘 쉬었습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복 많이 쉬고 받으실 거예요. 네. 1년이 그냥 진짜 네. 화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뭐 시즌 2로 돌아올 때 많은 분들이 막 한 달, 두 달 쉬고 시즌 2로 들어오는데 저희는 한 주 쉬고 예, 떠들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전도 의미가 있는 게 계속 1년 동안 찌기만 하다가 네. 올해 처음 좀 빠졌어요. 좀 빠진 게 아니고 12kg나. 축하드립니다. 물론 아직 많이 남았지만 네. 다 최영민 실장님 덕분에. 저 운동하는 쇼 잘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이것도 먹방 비슷하게 네. 뭔가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카타르시스를 쫙 운동하시면서 우리 원장님 진짜 더럽게 찡찡거리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시즌 2로 돌아온 불량한 그이, 불량에서 최 실장입니다. 한 주 동안 목소리를 못 들어서 서운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저희가 시즌 2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즌 2 저희가 이제 뭐 한 주 동안 방송은 안 됐지만 놀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맞아요. 소고기를 맛있었어요. 먹으면 기름진 소고기와 육즙이 흐르는 소고기를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죠. 우리가 이제 한 주 쉬고 시즌 2는 우리가 뭔가 이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그때마다 약간 잼 콘서트 같은 그냥 떠드는 거지 뭐. 잼 콘서트 같은 게 우리가 너무 흥분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시즌 2 때는 뭔가 좀 체계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지배를 받으면서 한번 해보자. 네. 저는 복종이 좋아요. 네, 자유분방하게 방송을 했던 어떤 시즌 1이라면은 시즌 2에서는 뭔가 시스템의 억압을 받으면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서로가 서로의 목을 옥죄는 약간 유신 정권 같은 그런. 네네. 안 그래도 우리 이제 분당의 효근 선배가 네네. 저한테 멍청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방송에 그렇게요. 야, 이 멍청아.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자, 해서 시즌 2는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 뭔가 들어보시면 좀 이제 앞으로 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서 회의를 했던 대로만 방송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좀 더 고급진 고품격의 건강 방송을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짜임새 있는 그런 방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고기 먹은 이후에 한 주가 지났는데요. 우리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각자. 저부터 할까요? 네. 오랜만에. 저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병원에 새로 직원이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계약서도 새로 쓰셨다고요? 그렇군요. 드디어. 네네. 시즌 2는 정말 이제 정규직으로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네. 우리 박 교수님이 이 신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신이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 하나를 좀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는 건 약간 내려놓으시. 대신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박 교수님 팬분들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고 하차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분은 뭔가 저희가 신으로 모시는. 그렇죠. 그래서 단독 코너를 저희가 하는 어떤 그런 정규 코너 이후에 그냥 단독 코너로다 하나 이렇게 코너를 빼기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박 교수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난잡하게 말을 섞는 이런 거 말고요. 박 교수님 혼자 낭낭하게 상식을 전하는 정서적인 어떤 그런 코너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제목은 안 정해졌나요? 아니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네. 뭔가요? 이거를 저희 이제 블랑이스 제작진 쪽에서 대충 정한 건데요. 박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목이 박 교수의 바른몸 개론입니다. 정말 뻔하고 좋네요. 뻔하고 좋은데 이 얘기를 이제 박 교수의 바른몸 개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요 코너명을 딱 드는 순간에 우리 오 원장님이
자기 나 왜? 몸도 나 왜? 자기 몸도 바르지 않으면서 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역시 네. 없는 자리는 안 만드는 게 좋겠네요. 바로 그럼요. 디스가. 네네네. 이 휴가 같은 거 가지 마세요. 네. 가시면 큰일 절대 납니다. 빠지지 않겠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자, 우리 시즌 2로 돌아와서 우리 그 이제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구성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좋은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갖다가 그 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건데요. 시즌 2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이름하여 요 저희 코너를 불량 스페셜. 네, 이 불량 스페셜의 어떤 그런 제목은요. 제가 SBS 스페셜에 출연한 지 2년째 되는 거를 이제 기리는. 이게 예. 뭐란가. 뭔가 약간 아직도 네. 그 저 깔때기의 이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한번 그 스테로이드 하면 평생 남는 것처럼. 네, 네. 그렇죠. 그 정봉주님의 그 깔때기는 네.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이게 끼쳤군요. 봉침 깔때기라고요. 네. 그쵸. 200방을 제가 순식간에 맞았더니 이 머슬 메모리에 맞습니다. 네. 뇌의 메모리에 아.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일반 그래서 사람이 벌 200방 맞으면 죽습니다. 네, 큰일 절대 납니다, 큰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시즌 2 첫 번째 얘기입니다. 불량 스페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2의 첫 번째 불량 스페셜 우리 그 서브젝트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이제는 그 이번 올림픽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던 게 또 그 러시아의 맞아요. 네,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깽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뭔가 고급진 어휘가 생각이 안 나. 깽판, 예, 진상, 예, 이런 뭔가 거 러시아스럽지 않습니까? 네,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어서요. 그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깽판, 그다음에 진상 뭐 이런 거가 기억이 남고 뭔가 좀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약간 그런 느낌의 인류 대화합의 스포츠의 축제 이런 거에 대한 빛이 좀 많이 바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뭐랄까요, 선수들의 어떤 그 선수 기량, 기량이 계속해서 뭔가 그 이 약물 깊게 들이운 약물의 어떤 그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 또 놓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한번 건드려 보는 걸로 합의를 봐.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거를 건드릴까 말까, 늘었다 줄였다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름하여 이번 제목은 도핑 약물의 추격자 되겠습니다. 진짜 이 올림픽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러시아의 도핑, 그러니까 단체 도핑 파문도 있었었고 또 우리나라 선수 중에 또 박태환 선수도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전 국민의 그 관심이 아무래도 맞아요. 도핑하고 올림픽하고 이제 등치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그 시작하면서부터 그랬던 올림픽이었어요. 도핑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가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약물을 이제 걸러내는 도핑, 검사를 하는 도핑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컴퓨터 개발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컴퓨터 바이러스와 백신 프로그램의 약간 관계 같은. 쫓고 쫓기는. 네네. 약간 그런 것 같고 제가 뭐 제목도 도핑 약물의 추격자라고 했던 게 뭔가 도핑이 하종으로 하면 추격자는 약간 이분석 같은 5885? 네, 5885. 588인가요? 588 맞아요. 그래요. 네네네. 약간 그런 관계 같은 게 좀 있지 않나. 약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 바이러스와 백신하고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도핑이 약물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뭔가 새로운 약물의 조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이제 또 검사를 해낼 수 있는 시약 자체가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개발되지 않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게 순서가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와 백신 프로그램 그리고 약물과 도핑 관계는 분명히 그 선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 도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정의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핑 제가 좀 해봤는데요. 그 정의 도핑은 옛날에 도프라는 게 옛날 말들 경마장에서 말들이 막 이렇게
띄워놓는 말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한테 이제 줬던 네네. 그런 그 근육 강화제, 뭐 네네네. 흥분제 이런 걸 도프라 그랬대요. 네네. 근데 표현이 네. 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말들이 사슴 꽃사슴처럼 뛰어노는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사실 경마장을 못 가보긴 했어요. 네. 이게 경주마 분위기야. 경주마 분위기 엄청 네. 역동적이고 네. 말소리가 막 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두두둑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두둑두둑 뭐 이런 네. 전투적 분위기 아니라 어. 말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서로 막 약간 야 나 잡아봐 이러면서 약간 네, 죄송합니다. 너블리한 분위기로. 네. 맞아요. 이 네.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네네네. 표현 방법을 좀 바꿔야겠네요. 거칠게. 응? 네네. 괜찮습니다. 거칠게 야생마처럼 약간.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네네. 도핑이 나오게 됐는데 음. 그게 이제는 이제 선수들한테 직접 이렇게 놓는 그 네네. 경기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심장 흥분제, 네네. 뭐 근육 강화제 이런 약물들을 뭐 복용을 시키거나 네. 주사를 놓거나 하는 이게 걸 처음에는 그러면 저기네요. 네네. 동물들을 그러니까 경주를 네. 하는 동물인 말한테 처음에. 네네 그렇게 처음에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탄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도핑하면 네. 뭔가 그 어둠의 그림자. 그렇죠. 항상 따라붙는 연관 검색어가 있잖아요. 불법.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거의 뭐 어떤 그 마약 같은 느낌의 어두운 맞아요. 그림자가 네네네. 있는 그런 용어가 됐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은 도핑을 그 막기 위해서 세계 반도핑 기구 이런 것도 만들어져서 네네. 도핑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전 세계가 네. 방지하는 쪽으로 네네네. 의견을 모으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네네. 뭐 세계 반도핑 기구라고 하는 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또 좀 약간 문제가 좀 됐었던 게 네. 이게 세계 반도핑 기구, 세계 반도핑 기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공정한 그 네. 도핑을 할 것 같은 공신력 있는 기구 같지만 이번에 아니라는 게 좀 약간 의혹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러시아에서 사실 뭔가 되게 러시아스럽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99년 네. 그 2000년 바로 직전에 생겼는데 네. 그 각 나라의 후원금을 받아서 유지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 1년에 사용되는 기금이 280억 정도,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겠지만 전 세계 그 그렇죠. 도핑을 관장한다고 예. 보기에는 약간 좀 적은 돈이잖아요. 이게 뭐 올림픽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네네. 모든 그 세계에 있는 그 뭐랄까요 네네네. 월드 레벨의 어떤 경기들 네네. 선수권 대회급의 경기들은 전부 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네, 근데 예산도 적은데 또 재밌는 건 러시아가 네. 그 기금의 반 이상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겼어. 네, 뭔가 사장님이지 사장님. 그러니까 책임은 지고 있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협회 같은 데다 떠넘기는 식으로 이제 행정을 하고 있고 네네. 더군다나 이제 후원금을 받다 보니까 많이 네네. 내는 국가에 대해서 독립적일 수가 없는 그런 음.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도핑 파문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반도핑 기구 쪽에서 먹었으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같은 네네. 그런 짓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이 도핑의 어떤 역사,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 도핑 파문으로 인해서 이제 그 활짝 꽃을 폈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역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럴 것 같아요. 도핑이 쫓아가는 건 약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체적으로 다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그 뭐랄까 사람의 어떤 그런 그 호르몬 네.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견지에서 봤을 적에는 이 내분비학 그렇죠. 이런 쪽도 이런 쪽하고 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호르몬의 그 발견과 함께 도핑의 그 잠재적인 그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처음에 그 내분비 전문가였고 또 신경외과였던 네네. 의사가 네. 처음에 그런 호르몬제를 발견하게 된 계기 자체가 네네. 그 동물의 그 여러 가지 나오는 물질들을 네네. 몸에다 넣는 그런 일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 같은 네네. 호기심이 근데 되게 그게 많았던. 이 브라운 세카르라는 교수가 네네. 그 헬스 거짓말에 나오는 일화가 있는데 엄청 그래요? 호기심이 많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심지어 무슨 실험하다가 자기 피부에 고무를 칠해갖고 나중에 고무를 70% 칠하니까 지식돼서 쓰러진 걸 조교가 와서 구해줘. 그럴 정도로 대단하네 진짜. 뭔가 어우, 호기심이 무섭다. 이건 호기심이 아니고 너무 호기심이 아니고 호러인데 호러. 네. 아니, 얼마나 웃겨. 온몸을 다 먹고
연구실에서 자기 고물 칠해갖고 고무가 굳으니까 피부흡이 안 되잖아. 파랗게 지겠는 걸 조교가 발견해갖고 구해준 일화가 있어요. 정말 그 살아있는 게 용한데요. 네, 네. 원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지금 알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일화가- 근데 죽었던 얘기도 상상을 해보니까 좀 무서워서 상상 안 하려고요. 네. 아이고. 이 고환 추출물도 자기가 이렇게 믹스해서 맞아요. 자기한테 놓고 맞아요. 자기가 활력이 넘치고 힘이 좋아진 걸 막 알리고 다니면서 그걸 또 맞아요. 팔아요 또. 근데 물론 부작용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또 여기에 또 엄청 열광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주요 고객이 베이비루스였다는 소문도 아, 예, 조금 있어요. 있고요. 아, 전설의 야구 선수 네. 홈런왕. 네네. 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거 처음에 뭐 이게 호르몬이네라는 건 몰랐고 그냥 몰랐어요. 거기서 그 추출해낸 시절에 거를 그 정제되지 않은 것 자체를 네. 자기 자신한테 주사를 했던 거죠. 말이 추출물이지 지금 보면 정체불명의 아우, 미상의 동물성 액체? 그렇죠. 그것도 생식에 관한 액체를 네. 자기 몸에 주사한 거야. 야, 이건 뭐 담이 센 거예요? 아니면 뭐 멍청한 거예요? 아,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살신성인 정도로. 네네. 살신성인으로 미화. 아, 하는 걸로 그렇죠. 예, 하고 넘어가는 그 다음에 거. 이제 예. 내분비약이 발전했으니까 결과만 보자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핑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자면 그 1960년 로마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 네네, 이때 그렇지. 암페타민이라고 이게 이제 히로뽕 그 우리가 쉽게 말해 이게 일본 요즘에 발음인가? 암페타민 많이 알죠? 네. 네네네. 그게 그 비슷한 물질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흥분을 시키고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 하는 그거를 이제 먹었다가 네. 그 선수가 바로 사망하는 경기 도중에. 덴마크 선수였죠? 네네. 예, 예. 바로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거 위험하구나 하면서 부각이 됐고요.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약물과 도핑에 대한 개념이 좀 약간 희박했던. 그렇죠. 네. 그때는 뭐 그런 야, 없었었고. 이거 연습시킬 때 애한테 먹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페달을 막 엄청 밟네 막 이러면서 막 네. 먹인 거예요 그냥. 맞아요, 예. 맞아요. 하여튼 그 지구력이 예. 강해지고 하니까. 도핑 조금 막 먹이는구나. 그냥 네. 지구로 사람도 그렇게 막 먹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8년 뒤에 또 그레노블 올림픽에서 네네. 그 동계 올림픽에서 그렇죠. 네, 이제 동계 최초로 올림픽. 이제 약물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68년도 그레노블 동계 올림픽이 최초네요. 네, 최초입니다. 올림픽에서 최초로다가 이제 도핑을 시작했던. 네, 그러니까 경기 도중에 사람이 죽는 충격적인 일이 생기니까 이거 뭐냐, 이거 약물이다. 그러면 검사 좀 해봐야겠다. 이런 거 먹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왔고 사실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세계인한테 더 이제 크게 알려진 거는 사실 88 우리 서울 때. 손에 벤 손잡고. 존슨. 네, 벤 존슨 약물 파문이 억울함의 대명사.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약물에 대한 인식이 빵 터졌죠. 그때 뭐 칼루이스와 벤 존스의 대결은 맞아요. 세계 대결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마지막이 약물이었다. 육상 경기를 그렇게 손에 땀을 쥐고 보기 힘든데 네. 예, 세계 라이벌이었었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비교하자면 그런 라이벌이 뭐 호날두 메시 축구 쪽으로. 그런가요? 예. 그쪽으로. 이게 그리고 굉장했던 게 네. 벤 존슨이 그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다가 10초 마의 10초 때 벽을 깼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약물 뭐 이렇게 그 해가지고서 이제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때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앞마당에서 열린 축제에서 맞아요. 사실 예. 그랬으니까. 사실 이거 보면 마치 벤 존슨만 약물하다 걸리는 것 같지만 저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니까 미국 쪽에서 칼루이스를 포함해갖고 약물을 했다가 양성 반응 나온 게 8명인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덮고 벤 존슨한테 독박을 그냥 맞아요. 그 캐나다에 대한 그쵸 일종의 그 마녀 사냥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때. 네, 예. 그때 이제 미국 그 지금 그 어떻게 정보 공개가 조금 이루어진 게 그때도 조직적으로 미국도 약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 희생양이 됐었던 게 좀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벤 존슨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네. 캐나다 선수이긴 했지만 그 자메이카 에서 또 이제 수입을 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 그 저 뭐랄까요 그 조금 네네.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 세계 육상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오기가 힘든데 자메이칸 게 이제 캐나다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원조 용병 선수에 가까웠었던 예 그런 선수였었죠. 저는 굉장히 그때 멋있어가지고 팬이었었는데 예,
잠깐 화장실에서 문 잠궈놓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울기까지. 이씨 막 이러면서 약이었어 막 이러면서 다큐멘터리 보면 벤 존슨도 지금 울고 있어요. 네. 억울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왜 나만 이 이러면서 칼 루이스 씨 이러면서. 네? 저거잖아요. 컨닝은 다 같이 네. 했는데 나만 걸린 거 아니야? 그렇죠. 시범 케이스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놈도 내가 컨닝한 거 다 아는데. 예.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물의 그 어떤 뭐 도핑과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다 유명했었던 약물 복용 사건 뭐 이런 거 쭉 했는데 자 이제 21세기가 돼서 활짝 꽃을 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여러 정황상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도핑 굉장히 허술했었다. 뭐 이런 또 양심 고백도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스포츠 쪽에서 이 약물, 이 어떤 약물의 어두운 그림자 자체를 계속해서 걷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한테는 네네네. 어느 정도로 다 경기력이 이 향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 제일 그 대표적인 물질이 스테로이드 제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약물하면은 거의 얘네가 이제 이게 네. 대표격이죠. 그렇죠. 예. 아나볼릭하면 이제 동화 말 그대로 그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그런 그렇죠. 예.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이거를 이제 맞게 되면 폭발적으로 이제 근육이 늘어난다고 해요. 거의 30% 가까운. 네네네. 비정상적일 정도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쵸. 거죠 몸에.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근력도 훨씬 그냥 안 맞았을 때보다는 강력해지니까 그 짧은 시간 전성기에 기록을 내는 사람 그 선수들한테는 정말 유혹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날 것 같아요, 진짜. 네. 딱 그 기간의 성적이 자기 평생에 돈이지. 오. 네. 맞아요. 그걸 좌우하니까 사실 안 걸릴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나. 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그 손을 대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거나 이제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그 운동 선수들을 위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쵸. 뭐 그 부신피질 호르몬 예, 그런 쪽에 뭔가 좀 그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을 위한 치료제로도 처음에는 좀 사용을 했던 맞습니다. 걸로. 예. 근육이 위축이 된 그 환자들한테 좀 근육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갱년기 장애를 느껴서 그 호르몬 자체가 잘 안 나와서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게 잘 안 나와가지고 한 환자들한테 놔주기도 하고 그랬던 약물이지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오남용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법 약물, 불법 약물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약물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물질들, 아나볼릭 계열들 어떤 그런 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호르몬계 쪽, 그 내분비계 쪽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치료제로도 이제 쓰이는 어떤 그런 그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 약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약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형사가 와서 잡아가지 않거든. 그렇죠. 마약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은. 의존성도 없고 이거 끊는다고 해가지고서 막 그 금단현상 같은 거 있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요. 불법 약품이 아니라 불법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도핑 테스트에서도 의사 처방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감안해 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감기약 같은 데 사실 스테로이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아파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 해서 면책할 수 있는 그 문서가 있어요. TUE라고 하는 문서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약물 자체가 이제 그 이 시장 자체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사와 운동 선수 간의 어떤 뒷거래, TUE를 가지고 뽀찌를 떼줄 테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제가 조사한 거 또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계속 얘기하시죠. 아까 와서 keep going. 네. 그 와다라고 저는 읽어봤는데 WADA. 그러니까 이게 월드 안티 그 D가 뭘까요? 도핑? 그렇죠. 그 에이전시. 그렇게 된 그 약자로 그
세계 반도핑 기구가 지금 금지 약물로 지정하고 있는 게 10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S0부터 S9까지 있는데 네네. 대부분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게 이제 S1 첫 S1. 번째 딱 되는 게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네네, 동화작용하는 네네. 스테로이드 제제고, 그 다음에 그 S6 살펴보니까 피로 회복에 좋고 한 약물, 또 네. 흥분제 이런 게 어. 대표적으로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특이한 게 이뇨제가 있어요. 네네네네. 네, 이뇨제는 다름 아닌 그 지금 맡고 있는 소변 검사 때 네네. 내가 맡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감추기 위한, 음. 은폐하기 위한 그런 약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네.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S5에 보면 이뇨제가 있고 또 베타2 작용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흥분시키는 거에 반대 작용, 진정을 그렇죠. 시키는 약인데요. 이거는 이제 진정 효과가 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차분하게.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사격. 종목. 그렇죠. 네, 사격, 네. 양궁. 그러니까 예. 마음의 안정. 네. 올림픽 요가? 네? 아, 올림픽 명상 도전해 보나요? 네. 올림픽 명상 이런 거. 네. 네. 엄청 내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아, 네. 이런 거 차분해지는 걸 그 클래식 공연자들이 공연 앞두고 떨릴 때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오케스트라들. 드시겠네요. 오케스트라들. 예. 선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아. 약을 먹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 딱히 뭐 규제는 없으니까. 그 외과 의사도 좀 먹어야 될 사람. 지금 네. 우리 신과 같은 외과 의사를 디스하는 어우, 거야. 디스를. 아닙니다. 어허. 아닙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그 와다에서 이제 금지 약물로 쭉 분류해 놓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 그냥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네. 뭐 흥분제 뭐 이게 뭐 그다음에 네네네. 뭐 베타2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네. 이거 진정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 복용을 쭉 했을 적에 어떻게 그 부작용들이 또 이렇게 네네.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딱 보여요. 이뇨제. 예, 이뇨제가 아, 이뇨제도 진짜. 얘는 부작용이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진짜.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야시스. 아니 그거 말고 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보디빌딩 쪽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 89년도, 90년도, 하여튼 91년도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하마드 베나지자라는 그 네? 네네. 보디빌더가 있었는데요. 이 보디빌더가 이제 그 아놀드 클래식 아니다 미스터 유니버시티인가? 미스터 유니버스인가? 뭐 그 이제 그거를 아주 굉장히 그 세계적인 규모의 그 바디빌딩 그 프로 대회에서 네. 우승한 다음에 3시간 만에 쇼크사로 죽어요. 예. 네. 우승한 다음에 멋있게 그 이렇게 딱 그 트로피 안고서는 진짜 그 청동 거인 같은 그런 몸을 아, 쫙 뽐내면서 딱 이렇게 사진 찍고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철인 같처럼 보이는 이 철탑 같이 보였던 그 버디빌더가 3시간 만에 쇼크사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나온 게 뭐냐면은 이때 이 선수가 몸의 이제 데피니션, 그러니까 몸의 어떤 근선명도가 네. 평소랑은 다르게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그 마른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지는 근육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평소랑은 다르게. 그래서 네. 비포 애프터 사진도 올라왔었어요. 근데 네. 이뇨제를 장기적으로 과다 복용.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너무 없어서 쇼크로 죽은 거예요, 한 방에. 아.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야 이뇨제가 굉장히 또 위험하구나. 저는 이제 네. 항상 이뇨제 볼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저희는 뭐그 주변에 체고나 체중 애들 보면 네. 지금은 안 그렇지 우리 때는 야시스라고 야시스 이뇨제를 약국에서 팔았어요. 맞아요. 근데 유도나 그 체급 있는 경기 애들이 아. 여름에 땀복 입고 야시스 먹고 개차량 때문에. 네. 그렇죠. 수분 그래서 빼는 거죠. 그거를 코치가 그 수분 뺀다고 야시스 먹고 운동장에 돌린대요. 근데 그렇게 해야 3시간 뛰다가 죽은 애들도 죽은 꽤 애들도 있어요. 있고 그렇죠. 예,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쇼크사로. 그거를 애들이 어떻게 이뇨제 먹고 운동하지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냥 걔가 약해서 갔다는 식으로 애들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너 내일 시합인데 이렇게 먹어도 돼 이러면 괜찮아 야시스 먹고 뛰면 되죠. 이게 진짜 네. 맞아요. 몸에 배 있는 게 진짜 옛날 얘기네 진짜. 옛날 네. 지금은 그랬다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실제로도 지금 반도핑 기구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몸에 나쁜가 안 나쁜가 장기 복용했을 때 이게 그 선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나 없나 이게 가장 큰 기준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양성화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또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금지 약물로 분류하긴 했지만 뭐 그 반도핑 기구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될 이제 기구인데 네.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은데. 아, 그죠. 이것도 뭔가 네. 그 좀 공정하게 네. 그 예산을 좀 이렇게 잘 편성을 그 기금을 잘 받는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옛날에 냉전처럼 네. 그 뭐 큰 국가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세 군데가 팽팽하게 이렇게 기금을 나눠서 낸다든지 네. 좀 이렇게 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 기구가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번 네, 네. 올림픽 이후로 조금 그런 게 더 대두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도핑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안 걸리게 사람들이 아. 안 걸리면 장땡이지 뭐. 뭔가 도핑- 신기술이 나와서 네. 더 나와서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약물을 네. 한다는 거에는 또 그 도핑이 안 걸리기 위한 테크닉도 또 포함이 돼 있다. 아,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하는 해서 이제 문제가 아니고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네. 그 저번에 그 우리 오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미국 쪽 분위기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단은 관대하다고. 전 세계에서 제일 이거 약물을 제일 빨리 도입하는 데가 제가 전에 뚜레쥬르라고 했던 뚜르드 프랑스가 놀랐어요. 생각이 안 나서 뚜레쥬르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래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거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아, 뚜르드 프랑스랑 네, 뚜르드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의 그 내셔널 리그 있죠, 미식 네네네. 축구하는데 네. NFL. 거기가 지금 네. NFL 거기가 아. 제일 많이 한대요. 음. 근데 그 하는 게 우리 생각처럼 뭐 정말 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망생이 17, 18살 때부터 덩치가 커지기 시점부터 애들 일찍 주사를 맞고 그 하는 분위기가 많아갖고 미국에서도 이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약물 자체를 네. 그 뭐 이름 뭐 순수하게 쓴다는 표현 자체가 되게 웃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약물을 이렇게 저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칵테일을 많이 하는 뭐 이런 쪽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은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 쪽이 오히려 더 굉장히 순수하게 쓴다. 네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거기는 그냥 근 사이즈만 네, 금비대 쪽에 이제 키우면, 포커싱이 예, 맞춰져 포커싱은 있으니까. 예. 그게 정말 믹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근지구력 좋아지고 맞아요. 호흡기관 네. 되게 다양하대요 정말. 그 저도 부작용 사진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커져야 될 근육만 작용하면 좋은데 사실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호르몬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심장이 커지고 그 모든 단백질 네, 네, 기관에 네. 다 영향을 미쳐요. 심장이 커져서 고혈압으로 예. 빠이빠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내장이 다 커져요. 내장이. 내장 내장 근육도 커져서 그 배가 나오면 100%라고 그러던데요. 네네 그게 내장이 네. 커져서. 네네네.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약물이 안 쓰이던 이전의 보디빌딩 시절에는 그 네. 보디빌딩 포즈 중에 그 있죠 바큐um. 바큐um. 이렇게 복행관 안으로 집어넣는 쫙 복행관 넣어가지고. 포즈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게 네.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안 돼. 내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다 약을 모두 다 공평하게 하신다는 증거인가요? 사실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는 네. 박 교수한테 얘기해서 논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옛날 그 시절에 바큐um 포즈가 될 때 그 허리 디스크 환자랑 네네. 지금 그게 포즈가 안 될 때 허리 디스크 환자랑 보디빌더들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맞아요. 예, 그 바큐움을 하기 위해서는 복행근이 굉장히 강력해야 그렇죠, 그렇죠. 안으로 예, 조일 수가 있거든요. 안으로 조일 수가 있는 그런 포즈이기 때문에 그 바큐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구글에 바큐움 찾아보시면은 그 어떤 네. 포즈인지 그 나올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코어 머슬이니까 네네. 그렇죠. 요통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그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다 약물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예, 예. 일부 이제 그 저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네. 그 세계적인 어떤 그 대회들 있죠. 네, 예, 네. 내셔널 프로리그. 요새는 뭐 내추럴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그 보디빌딩 챔피언인데 그분 제가 알기로는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아, 예. 네. 요리를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 반 요리사예요, 반 요리사. 그 예. 약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또 많아서 맞아요. 사실 예, 예.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성기능 약화. 아,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굉장히 대표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다들 약물을 했다 의심 받는 사람 중에 그 좀 이렇게 여성 평력이 있는 그 옛날에 데릭 지터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빼고 딱 네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아. 데릭 시터 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그 저 메이저리그 네네. 예, 선수였죠. 양키스 예, 타자였죠. 예, 맞아요. 지금 유격수하면서 홈런도 많이 때리고. 아니 왜 네네. 남성 호르몬이 몸에 들어가면 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요?
네. 이게 내추럴로 나오는 거를 인공적으로 넣어주면 몸에서는 멈추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고안에서 원래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데 나오죠. 네.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난 할 일이 없네 네.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들어왔으니까 나는 여성 호르몬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음. 변환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진 이제 성 전체성이 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성기잖아요. 그렇죠. 그 예, 부분이 예. 아주 만신창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렇죠. 고안도 망가지고 그게 그러면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쪽에서는 그냥 끊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망가지면 손상이 다시 돌아오지 그렇죠. 않나요? 그 조직 같은 데가 태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약간 비가역성으로 다시 좋아지지가 않죠. 이게 보디빌더나 파워리프팅 예를 보면 인터뷰한 거 보면 네. 그냥 경기 중에는 스테로이드 맞았다가 네네. 이제 결혼해갖고 애를 계약하면 약을 끊고 애를 가지면 다시 약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상이 간 거는 회복이 안 될 텐데. 회복이 안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험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시험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네네.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도 이제 그 몇 년 전에 메이저리그도 뭐 NFL도 물론 마찬가지고 NBA 그 미국의 3대 프로스포츠 공 가지고 노는 그 스포츠 3 거기서 이제 나왔던 거지 메이저리그 많이 파문이 있었어요. 네, 많은 맞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걸려들었는데 이 데릭 지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은퇴를 했죠 지금은. 네, 은퇴를 했지만 그 은퇴.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의심을 사람들이 네네. 하지 않았던 게 이 데릭 지터의 그죠. 여성 편력을 보고서 그렇죠. 이 사람은 스테로이드를 하면서 네. 이렇게 작품들을 남길 수가 없다. 그 그렇죠. 작품들을 보면요. 지금 읊어주시죠 한번. 네. 낭송을 낭낭하게. 그냥 알 수 있는 제시카 알바 있고요. 머라이어 캐리, 네. 스칼렛 요한슨. 아우. 티아라 그리고 뱅크스도 있네. 뱅크스, 티아라 뱅크스도 유명하죠. 아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한 번도 겹치지 않았었대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렇게 베스트 9을 만들어 가지고 네, 형님으로 각 포지션에다가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은퇴 기념 베스트 9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네. 여성 편력으로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하게 한데 이런 여성 네, 편력 네. 때문에 이 사람은 내추럴이다. 내추럴이다. 어떻게 보면 증명을 이렇게 하면은 몸으로 증명을 했다. 네, 이 사람은 그래서 네. 약물 의혹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기가 막혀. 자, 도핑에 쓰이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약이라고 네. 불리는 어떤 약물들이 쭉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자체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내추럴로 나오는 호르몬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다가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기능, 인간의 몸을 향상시켜주는 퍼포먼스를 향상시켜주는 게 굉장히 그 많습니다. 별의별 그러니까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에 별의별 걸 다 관장을 하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각각 맞닿아 있는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능력치 자체를 갖다 증대시켜주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 이 뭐랄까요 약물의 어떤 그런 그 이 스펙트럼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넓고도 방대하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바이러스도 진짜 종류들이 많잖아요. 뭐 맞아요. 트로이가 되고 지금은 그 무슨 랜섬인가요? 무슨 네네. 그 돈을 안 주면 풀어주지 않는 파일을 맞아요. 예.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약물도 정말 그 신약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출이 해내기 전까지 그 네네. 기간 동안 상당한 그런 약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 중인 게 사실 이게 같이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자가수혈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네. 뚜레쥬르랑 네네. 연관이 뚜레쥬르랑 연관이 있는. 그렇군요. 우리 우원장님이 막 던지면서 남긴 몇 개가 있어요. 그러게요. 쏙쏙 뚜레쥬르하고 들어오네요. 후장생. 일본 후장생이라고 있어요. 후장성을. 네, 후장생이 아니 후생성이요. 후생성. 나도 틀렸어. 안 되겠다. 일본 후생성을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형 이거 일본 후장생에서도 인정한 것 같아. 어? 이게 뭐 써야 돼? 일본 후생성. 와. 후생성이겠지. 헷갈린다니까? 그러네. 아니 어떻게 그걸 헷갈릴 수가 있어. 여기서 형만 안 헷갈렸는데 형이 비정상. 네, keep going, keep going. 네. 그 자가수혈법이란 게 있는데 네. 그 경기 몇 주 전에 자기 피를 좀 뽑아놔요.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경기 중에 그거를 투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적혈구 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 있는 운동에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니까 경기력 상승하는 물질이 되겠죠. 이것도. 근데 자기 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피를 네. 가져가려면 아이스박스에다가 자기 피를 담아서 그 그거를 오원장님처럼 그 네. 귀찮은 거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하는 거예요. 네, 수혈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암스트롱 그 고발했던 영화에 그 장면이 되게 생생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요? 네네. 네, 암스트롱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암스트롱 요즘에 뭐 네. 하고 계신지 아세요? 암스트롱 달에 가 계신가요? 그럼 다른 암스트롱이신가? 자전거 수리하고 계시다고. 진짜요? 네. 오, 왕십리 쪽에 취직하셨구나. 좀 쓸쓸한 말로 좀. 자전거로 수리하고 네. 계시는군요. 이분 그냥 이거 걸리는 바람에 네. 그 화려했던 경력이 전부 다 몰수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적혈구량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보다가 지금 더 좀 그 개발된 게 네네. EPO라고 해가지고 EPO. 네. 이게 뭐냐면 그 신부전증 치료제였는데 네네. 요거는 이제 그걸 맞으면 적혈구량이 자기 피를 넣지 않아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더 개발된 거죠. 어떻게 훨씬 보면. 더 편하네요. 네네. 사실 요걸로 암스트롱이 재미를 많이 봤다 그래요. 그 가장 그 자기 몸 자치 직접적으로 오랜 기간 네네네. 사용했던 게 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자가 수혈을 하다가 요걸로 재미는 봤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요걸로 갈아타서 한참 동안을 요걸로 사용했던 요걸로 거죠. 재미를 쏠쏠하게. 그리고 이게 이제 개발된 거는 89년도에 개발됐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검출된 네.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에서 12년 뭐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뭐 많이들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스트롱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네네. 많이 또 했어요. 네,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라 전수를 해줬는지 없는지 야, 이거 안 걸려. 한 대 맞아봐. 이거 안 걸려. 그래서 했는지 거의 뭐 했는데 이게 이제 적혈구가 갑자기 이제 늘어나서 네네.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네네. 돌연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사람 여러 잡은 것 같아요. 이 근데 적혈구 수치를 늘리는 방법은 이제 합법적인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챔버, 감압실을 만들어 갖고 네네. 고압 그 감압실에서 산소 올리고 감압한 상태에서 자면은 적혈구 수치가 늘어나는데요. 그거 하나랑 이제 고산지대 훈련.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면 네네네. 운반 그쵸. 능력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 두 개는 합법적이고 자가수혈이랑 EPO는 이제 불법. 그렇죠. 내추럴하긴 하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맞습니다. 고산지대면은 3,000m 이상 되는 고산을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 운동하려면 숨이 네, 차가지고 숨 차고. 네네. 맞습니다. 옛날에 무슨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팀 네네네. 축구하면서 네. 거의 뭐 쥐가 나고 거기 폐가 그렇죠. 네, 예, 네, 맞아요. 힘이 예. 들어가지고. 너무나 산소하고 이제 그다음에 기압이 낮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런 또 게. 콜롬비아 하면 뭐 우리 그 대학로의 마루 관장님이 거의 네. 콜롬비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예, 신혼여행 남미 쪽으로 하셨다고. 네, 신혼여행으로. 멋지시다. 예, 근데 그게 공항 자체가 3,000m래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바로 토했대요. 고산병 때문에. 신혼여행인데. 이미 거기는 뭐. 네, 그건 그렇겠네요, 정말. 진짜 그래요. 네. 네. 랜스 암스트롱 같은 월드 클래스 챔피언들 간에는 이제 어떤 이런 약물에 대한 라이브러리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하나의 문화로 이제 그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관대한 게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네. 네, 아까도 네네 아메리카 대륙인데 그 뭐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주짓수를 사사해 주시는 우리 이제 그 선생님 저의 이제 주짓수 선생님께서는 브라질로 유학도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야 거짓말 좀 보태면은 편의점에서도 팔아.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굉장히 충격적이죠. 남미 쪽에는 그리고 이제 뭐 북미 뭐 이렇지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관 검색어가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얘네는 별로 뭐 길에서 대마도 피는 애들이라 주마다 법은 틀린데 네. 스테로이드도 마약처럼 취급은 하나 봐요. 경찰들이. 그래서 스테로이드 밀수한다거나 입수하거나 팔거나 하면 잡혀가는데 네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바라보는 시선이 좀 관대한 편이고 네. 또 뭔가 그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근육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커서 네네. 어렸을 때부터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든지 봤을 적에 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여름 블록버스터 열광하는 마블 시리즈도 보면은
이 뭔가 약간 스테로이드를 연상하는 몸에다 뭔가를 주입해서 맞은다면 초능력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 그 초능력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헐크도 그랬고, 네, 캡틴 아메리카도, 네, 울버린도 그렇고, 네. 캡틴 아메리카도 뭐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네. 거미 물려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이제 그 동양 같은 경우에는 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외부에 뭔가 이렇게 그 수혈처럼 투입되는 약물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문화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협지 네. 이런 거 보면 예, 뭐 비급을 얻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걸 또 수련해서 절대 고수가 되는 과정, 인고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어느 날 갑자기 고수가 된 동방불패 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규하 버전 얻었다고 막 그 초가지붕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막 웃다가 나중에 죽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웃긴 게 그 거미한테 물려서 하루 만에 뭔가 동방불패급의 네. 뭔가 주입돼서 초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캡틴 아메리카 미국 형님께서도 이제 슈퍼솔저 슈퍼솔저 프로젝트에 이제 선발되셔가지고 그 영화 보면은 뭐 시험관 같은데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주사 예. 맞고 바로. 예. 보통 그런 주사들도 약간 형광색이야. 아 맞아요. 뭔가 예. 그 네. 방사능을 네. 그 생각해하는 뭔가 네. 그런 독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브루스 배너 박사도 감마선에 노출된 다음에 초능력이 네, 예, 헐크로 맞아요. 변하시고 그러게요. 예, 그런 게 좀 확실하게 미국 문화에 좀 그 영향을 좀 미친 게 있지 않나. 예, 저는 약간 좀 그런. 예. 그래서 문화도 조금 관대해지는. 네네네,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뭐 미국 애들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 하면은 막 so what 이러면서 그냥 뭐. 예. 그리고 뭐 아까 오 원장님께서 그 저희 회의할 때 얘기했던 네네네네. 게 뭐 그냥 얘기하는 언어 습관에도 그런 거 있다고. 그렇죠. 아니, 우리 뭐 네. 약 빨았네 이런 것처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뭐 날씨가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막 어. 바람이 많이 분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헤일이 스테로이드를 약간 한 것 같습니다. 뭐 네. 이러면서 뭔가 문화에 깊숙이 음. 조금 그 관대하게 박혀 있는 네네네. 그런 그 어떤 문화 풍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네. 이제 그 아까 저희 방송 초반에 얘기했었던 그거 있죠. 자기 몸에다 뭐 바르셨던 분.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박사님. 그 서양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 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우리나라 네. 사람 이저 동양 사람들보다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금기가 없어요. 네, 뭔가 터부시하고 뭐 이런 게 좀 약간 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지금 제가 다큐멘터리 공부하면서 좀 놀랐던 건 미국에 그 스테로이드를 조작한 유전자 소가 있어요. 걔는 아예 유전적으로 근육량이 다른 소보다 30-40% 많게 생긴 근육질의 소가 있어요. 그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유전자 조작이에요. 조작으로 해서도 지니로이드 뭐 이래갖고 유전로이드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사진. 예. 소가 기분 지금은- 나쁘게 근육질이야. 예. 소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네.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연구돼서 과연 안정성이 검증이 된다고 해도 정말 네네. 그렇게 한 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몸에 좋을지도 모르겠고 네. 과연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맞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 약물에 대한 얘기가 근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스포츠 영웅 네. 안 할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스포츠 영웅 앞에까지 이제 왔어요. 예. 네, 그래서 그 한때는 얘기를 해서 좀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수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그쵸. 대동단결시켰던 모두 좋아했죠. 네, 모두 좋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네, 호탕하고 맞아요. 예. 아이고 참. 그랬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와다의 도핑 테스트 결과 네.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러시아의 음모 아닐까요? 진짜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네, 러시아의 음모 아닐까요?라고 믿고 싶은. 그러게요. 그렇게라도 믿고 싶은. 네. 사실 일이었죠. 네. 그래서 뭐 이 박태환 측은 어떤 병원의 실책을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는 남성 호르몬이 낮아서 주사 도핑에 걸릴 줄 몰랐다. 서로한테 그렇죠. 책임을 떠넘기는 약간 이런 복마전이 지금 벌어지고. 맞아요. 네. 일단은 결과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태환은 모르고 맞았고 네. 의사는 그 환자한테 해를 입혔다.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요 내용을 가지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1등 약품이거든요. 스테로이드가 그렇죠. 그 약물계에서는 요걸 맞았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야 하면 2년 이상 3년 가까이 갔는데 어떻게 그래도 소명이 잘 돼서 1년 반 정도 맞은 거를 해서 중재위원회도 사실은 그 항소를 안 했거든요. 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올림픽 직전에 문제가 됐던 건 우리나라 규정하고 세계 그 1년 반짜리 규정하고 국가대표 못한다는 3년 동안 못한다 하고 충돌이 돼서 요거를 이제 그 법원에다 냈던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 가게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됐는데 사실 결과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여기 네, 상위 1% 그 상태의 선수들의 어떤 운동 결과는 네. 육체, 심리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네. 힘들죠. 무엇보다도 뭐 근데 네. 그이 저는 뭐 이 문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박태환 쪽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뭐 이렇게 네. 완승 완승은 했어요. 근데 약물을 좀 알고 음. 한 사람들은 지금 주장들이 약간 터무니없다는 글쎄 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세계에 보면 사실 안 걸려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추럴하게 이기겠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많은 있고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이 박태환이라는 수영계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 준 실망.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저 뭐랄까요 법원의 판결하고는 관련 없이 네. 좀 돌이키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네, 네.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무조건 이기기만 해라. 뭘 해도 좋다. 이기면 장땡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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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장이 쇼 불량에스에 굉장히 아. 그 중요하신 분이라서 네. 제가 한번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네. 미국으로 쫓아낼 뻔했어 지금. 미국에 가고 싶어요. 미국으로 미국 가. 가면 자기 평범한 사람 된다고. 아, 네, 네. 네. 네, 뭐 그렇게. 미국 좋아합니다. 미국- 괌 갈래? 네. 무슨 소리야? 네. 자,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분한테 그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스테로이드 계열의 어떤 그런 약을 네. 누군가가 자기한테 권한다. 음.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제가 왜 그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왜 하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을 하면서 네. 대충 운동을 한 게 약 안 하고 진짜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좋대요. 근데 종목마다 틀리겠지만 네. 파워리프트 때 확실히 근육량이나 힘쓰는 거에 있어서는 네.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절망감도 네, 크겠네요. 아, 만약에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나만 안 하고 있는데 음. 안 할 수가 없는 조건도 되겠네요. 만약에. 네네 이게 이제 그렇게 안 걸리면.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까이 이제 와 있나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약물과 도핑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 네. 그다음 국제 대회에 나가고 있는 뭐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인데 네. 말랑말랑한 약간 초등학생 몸이었다가 어느 날 네. 갑자기 근육질의 짐승남이 돼서 화보를 찍는 그렇죠. 네, 그런 연예인들 그렇죠. 네,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네, 아니, 그렇죠. 그 미국 예. 통계에서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쓰는 비율이 10% 15%고 나머지 80% 이상이 그냥 체육관 다니는 애들이 몸짱 되려고. 네, 아, 그게 더 많대요. 생각보다 어떻게 그렇겠네요. 보면은 그 우리 주변에 좀 많이 가까이 좀 이렇게 다가와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확실한 거는 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도 파괴되지만 또 우리 또 많은 팬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응원을 네. 먹고선 이게 그 사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팬들의 어떤 그런 팬심을 또 외면한 그렇죠. 뭐 그런 결과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약물 같은 거는 남들 한다고 물론 근데 저는 정말 참 그렇지만, 궁금한 게 부작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정말 어떤 돌연사 말고 또 무슨 증명된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근데 이게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네네네. 동물하고 인체하고는 분명 다르잖아요. 그쵸. 장기 추적도 할 수가 네, 없고. 뭐. 근데 스테로이드 제 자체를 인체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금기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임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먹여놓고 얼마나 나빠지는지 보자 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 연구되는 거 굉장히 반인륜적인 네, 실험이라고 볼 수 그런 있어요. 실험이라서 이거는. 네. 사실 그렇게까지 있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동물 예를 보면 상당히 나빠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안 좋은 사례들이 많으니까 퍼센테이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럴 그렇죠. 땐 한 명이라도 그렇게 그럼 되면. 우리는 계속 미국 운동선수를 관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반도핑이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안 하고 그 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이게 내가 안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은 일이 되면 그렇죠.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좀 더 엄격해지고 전 세계가 나서가지고 기금도 이렇게 한 네. 나라가 다 내지 네. 말고 그 좀 모여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제 연구 중에 꼭 금지해야 되는 연구 한 가지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맞았다가 끊어도 몸은 그 펌핑 되는 게 네. 30%가 계속 메모리가 돼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끊었다고 해도 다시 선수로 복귀했었을 때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더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네네. 요거는 정말 그 어떻게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그렇죠. 네네. 약물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열된 경쟁 그런 것에서 이제 그 탄생된 괴물이 아닌가. 네, 생각보다 그 약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자, 오늘 뭐 약물과 그 도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네. 저희가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팩트에 근거한 것들만 쭉 나열을 하고요. 네네. 더 깊게 들어가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새끼 약 꽂지 않았냐. 뭐 일단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네네. 바로 고소각. 그런가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저희가 또 이제 그 네. 굉장히 이 뭐랄까요 소심하고 소시민적인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래서 누가 그러게요. 항의하고 그러면 바로 방송 내리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고품격 소시민 건강방송.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한 어떤 그런 정보를 전달해드리 재밌게 전달을 해드리고 네.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사람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뭐 약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네네네.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저희 또 제작진분들께서 또 눈썹을 팍 떠면서 또 이렇게 깊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약물과 도핑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만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그 모두가 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그 유혹을 다 맡기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좀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하든 안 하든 어쨌건 뭐 메달이나 따와라.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확실히 네 사실 이 통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선수들야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그 몸짱 되기 위해 뭐 약을 꼽는 분들은 정말 부작용 드셨죠? 테스토스테론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라니라니 근육을 키워서 어디다 쓰려고 정말 자기 만족인가요? 내가 고라니라니 네. 정말 무섭더라고요. 자 마무리 맡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과 불륜의 공통점 하는 것보다 걸리는 게 더 나쁘다. 나 지금 둘 다 재밌다 이런. 네, 아니에요. 하는 것보단 걸리는 게 더 나쁘지만 어쨌건 근본적으로는 둘 다 매력적인데 남이 보든 안 보든 나쁜 겁니다. 내 몸을 위해서 그다음에 나를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약물 되도록이면은 지향하셨으면 하는 저희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자. 앞으로도 쇼 불량에 쓰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몸과 운동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은 올바디 채널의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올바디채널@gmail.com ALLBODYCHANNEL@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